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에버턴 대 브렌트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버턴은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피지컬과 직선적인 축구로 안정감을 되찾았다. 특히 홈 경기에서의 에너지 레벨은 원정 경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드와이트 맥닐의 왼발 크로스와 세트피스는 공격 전개의 핵심 루트다. 베토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주요 타깃이 된다. 조던 픽포드는 선방 능력뿐 아니라 수비 라인 조율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에버턴은 측면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며 상대를 박스 안으로 몰아넣는 전개를 선호한다. 수비 조직력도 비교적 단단해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 컬러를 유지 중이다. 홈팬들의 압박 속에서 경기 템포를 자신들 쪽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이다. 브렌트포드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축구로 매 시즌 경쟁력을 유지하는 팀이다. 다만 올 시즌은 승패 기복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고르 티아고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 공격의 중심축이다. 세트피스 전술 완성도는 리그 상위권으로 평가받는다. 롱스로잉과 변형 코너킥 등 다양한 패턴으로 상대를 흔든다. 공수 전환 속도가 빨라 상대 라인이 올라올 때 위협적이다. 다만 수비에서 피지컬 싸움에 밀리는 구간이 존재한다. 원정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길게 가져가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두 팀 모두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은 공통점이 있다. 에버턴은 홈에서 경기력이 상승하는 팀이다. 브렌트포드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갖췄다. 경기는 팽팽한 힘싸움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 균형이 유지될 공산이 크다. 두 번째 경기 풀럼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풀럼은 조직력과 측면 전개를 바탕으로 중위권 경쟁력을 유지 중이다. 강팀을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는 경기 운영이 특징이다. 에밀 스미스 로우는 이선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연다. 해리 윌슨과 라울 히메네스의 결정력이 중요한 변수다. 무니스의 부상 이탈은 공격 옵션 축소로 이어진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가 높아 상대 빌드업을 방해한다. 공간이 생기면 역습 속도는 상당히 위협적이다. 다만 수비 뒷공간 노출은 여전히 불안 요소다. 리버풀은 공격 전개에서 여전히 리그 최상위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수비 집중력 저하로 기복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살라의 결장은 전술적으로 큰 손실이다. 에키티케와 각포가 득점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한다. 중원 압박과 점유율 운영은 여전히 강점이다. 원정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쥐려는 성향이 강하다. 플랜 B 상황에서도 선수층 두께는 확실한 우위다. 전체적인 완성도에서는 풀럼보다 앞선다. 스쿼드 질과 공격 자원에서는 리버풀이 우위다. 풀럼도 홈에서 쉽게 밀리는 팀은 아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은 원정팀 쪽이 높다. 결정력 싸움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기 뉴캐슬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강한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한 홈 경기력이 강점이다. 올 시즌은 부상과 기복으로 순위가 내려앉았다. 닉 볼테마드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 공격의 핵이다. 앤서니 고드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활동량을 제공한다. 브루노 기마랑이스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개를 책임진다. 홈팬들의 에너지가 경기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초반 압박이 성공하면 일방적인 전개도 가능하다. 다만 체력 소모가 큰 운영은 후반 변수다. 팰리스는 3-4-2-1 시스템을 기반으로 조직력이 탄탄하다. 수비 블록 유지 능력이 뛰어나 쉽게 실점하지 않는다. 마테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버티는 힘을 제공한다. 애덤 워트는 역습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맡는다. 무리한 맞불보다는 실리 축구를 선호한다. 측면 전환과 빠른 역습이 주요 공격 루트다. 원정에서도 경기 운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지속적인 압박에는 취약한 면이 있다. 전력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홈 경기의 뉴캐슬은 에너지 레벨이 다르다. 팰리스는 조직력으로 버티겠지만 압박 강도가 변수다. 경기 흐름은 뉴캐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팀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네 번째 경기 토트넘 대 선덜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공격적인 전술로 인해 수비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홈에서는 라인을 올려 주도권을 잡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히샬리송은 팀 내 최다 득점자로 공격을 이끈다. 판더 페네스피드는 뒷공간 커버에서 핵심이다. 솔랑케의 부상 이탈은 결정력 측면에서 타격이다. 공격 숫자는 많지만 마무리 효율이 떨어진다. 후방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에 취약하다. 초반 득점 여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선덜랜드는 젊은 에너지와 조직력으로 안정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 패배가 적다는 점이 팀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시도르는 최전방에서 꾸준히 득점을 생산한다. 조브 벨링엄은 중원에서 공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골키퍼 루에프스의 선방도 중요한 자산이다. 원정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운영이 강점이다. 상대 라인이 올라오면 역습 위력이 배가 된다. 실리적인 경기 운영에 능하다. 토트넘은 공격 숫자에서 우위를 가진다. 하지만 수비 불안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선덜랜드는 조직력과 역습 완성도가 높다. 접전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승부를 가르기보다는 균형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섯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레알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우승 경쟁에서 확실한 전력을 유지 중이다. 베르나베우에서는 점유율과 압박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 비니시우스의 측면 파괴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벨링엄은 박스 침투와 클러치 상황에서 강점을 보인다. 음바페 결장은 분명한 변수다. 그럼에도 공격 자원층은 매우 두텁다. 중원 장악력과 공수 전환 속도에서 우위다. 초반부터 베티스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베티스는 조직력과 기술적인 전개가 강점인 팀이다. 무승부 비율이 높아 끈질긴 성향을 보인다. 아빌라는 역습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다수의 결장 이슈로 전력 공백이 존재한다.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 맞불보다는 실리 축구를 선택할 전망이다. 다만 공격 전개 옵션은 제한적이다. 수비 집중력 유지가 관건이다. 체급 차이는 분명하다.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더욱 강하다. 베티스의 수비가 버티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 점유율과 기회 창출에서 큰 차이가 날 것이다. 결국 홈팀이 흐름을 장악할 전망이다. 여섯 번째 경기 헬라스 베로나 대 토리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로나는 득점력 부족으로 강등권에 머물러 있다. 무승부가 많다는 점이 결정력 문제를 보여준다. 홈에서는 투지와 압박 강도가 올라간다. 오르바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핵심 자원이다. 모스케라는 제공권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려 한다. 하지만 공격 패턴이 단조롭다. 수비 집중력 유지도 불안 요소다. 토리노는 3-5-2 시스템으로 조직력이 안정적이다. 수비 밸런스는 리그 중상위권 수준이다. 블라시치는 결정적인 순간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윙백 활용이 공격 전개의 핵심이다. 원정에서도 점유율을 일정 수준 유지한다. 경기 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큰 기복 없이 실리를 챙기는 팀이다. 후반 집중력이 강점이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다. 베로나는 투지로 버티겠지만 한계가 있다. 토리노는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운영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한 골 승부로 갈 확률이 크다.